정부기관과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불교계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를 비롯해 범종단 차원에서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성진대종사가 평택 만기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과 답일식은 오늘 10일 오전 10시 화성 용주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희망을 염원하는 기도가 전국 사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는 소원의 탑이 세워져 불자들의 다양한 발언이 내걸렸습니다.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모은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통도사 팔상도와 용문사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한일 관계 발전을 염원하며 자신이 쓴 책을 일본어로 번역 출간해 2,000권을 일본 현지 사찰과 종립대학 등에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기관과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불교계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전국 교구를 비롯해 범종단 차원에서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언을 구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불교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관광 자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통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문화재와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교계와 또 불교계와 또 자주 소통도 하고. 하지만 전통 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이렇다 할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난데없는 문체부 주도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법당 참배 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에 나서며 정부에 협조해온 불교계는 배신감마저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불교계는 뭐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해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든가 정부에서 시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부 교구본사의 지침을 내려가지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캐럴 음악을 틀어주며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문체부의 의도는 타 종교의 불편함을 안겨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불교 쪽에 뭐 좀 소외하는 듯한 이런 행위는 안 맞지요. 그러고 그 다종교 사회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정부 주도적으로 그렇게 캐롤성을 전국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최근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언급하고 또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희대의 사기꾼인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태로 크게 격분한 상황.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편향 행태에 전국 비구니회도 더 이상 참아선 안 된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습니다. 요번 일이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를 불자님들이 심각하게 좀 같이 인식하고 종교 편향하는 것은 불자와 스님들이 같이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 범종단 차원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조계종 신도 조직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도의 차원에서의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구 신도회장들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모으고 어떤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어떤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종교 편향 사례와 문제점들을 체계화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입장료 문제라든가 국립공원 문제라든가 평상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또 반드시 또 이뤄내야 할 문화재 보존 차원이라든가 또
종교계에 오해 사지 않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30개 주요 종단이 속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성진대종사가 세수 81세, 법납 62년을 일기로 평택 만기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1941년 태어난 스님은 1950년 3월 송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0년 3월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3년 3월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조계를 받았습니다. 원경 스님은 흥왕사, 청룡사, 신륵사에 이어 만기사 주지를 맡았으며 근대사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였던 부친 박헌영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2004년 7월 이정 박헌영 전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2014년 4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 1월 대구 동아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뒤 지난 3월 조계종 법계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화성 용주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됩니다. 2022년 이민년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희망을 염원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는 소원의 탑이 세워져 코로나19로 힘겨웠던 한 해를 보내는 불자들의 다양한 발언이 내걸렸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조계사 소원의 탑을 찾았습니다. 행복과 건강, 취업, 사업 번창 등 새해를 맞는 불자들의 소원이 적힌 종이가 오색실에 걸려 나붓깁니다. 2022년 호랑이의 해 이민년을 한 달가량 앞두고 열린 서울 조계사 소원의 탑 기념식. 새밑이 가까워 오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희망들을 적은 별 모양의 소원지가 탑을 둘러싸면서 어느새 은하수를 이뤘습니다. 얽혀 있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등을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다시 맞이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과 김의정 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의 건강과 행복을 담은 소원지를 걸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인생의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는 말씀은 이민년 새해 조계사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과 학부모는 합격의 기쁨을 고대하며 새해에 활짝 피어날 청춘을 응원했고,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정시 시험 미대 실기 시험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적었어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즐기고 싶습니다. 호랑이띠 아버지는 새해엔 가족 친지들과 건강하게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간에 만나지도 못하고 좀 돼서 참 답답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물러가서 정말 좀 자유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랑이띠여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일상을 되찾길 희망하는 소원지. 또 부동산 매매, 내 집 마련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한결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소원의 탑 앞에선 불자들의 새해가 한결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수도권의 수행포교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남성 불자 조직 거사림회 재출범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계층별 포교 활성화와 불법 홍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사찰마다 거사림회가 유명무실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용인 법륜사 거사림회는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암 스님은 이경규, 공학배 불자 등 거사림회 회원 7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신도들의 이마에 청수를 뿌려 심신을 맑게 하는 마정수기 의식을 통해 오계를 지키며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주상봉 법륜사 거사림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안팎으로 힘든 시기에도 붓다로 살자 결사를 통해 꿋꿋이 수행해온 법륜사 대중스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더욱 발전하는 거사림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우선 거사들의 자기 심신 함양을 위한 불교대학 다니기라든지 또 지역사회 그 소외계층 돕기 또 지역사회 불교 알리기에 주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대한 포교 또 이 스님들을 모시고 지역사회 불교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 거사림회는 지난 2008년 첫 출범 이후 침체기를 겪다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난 2018년 12월 다시 결성돼 지역사회에서 불교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4기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사업 수상자로 학술 부문 10편, 콘텐츠 부문 8편 등 모두 18편이 선정돼 총 1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제4기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에 대한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서울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임원실에서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제4기 상금 총액은 1억 7천만 원이며 최종 선정된 지원자와 단체에겐 각각 1,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상금이 지원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내년 1월 제5기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에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2건, 보물 13건 등 모두 145건의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모은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을 개막했습니다. 초봉과 함께 전시된 통도사 팔상도와 337년 만에 외부로 나툰 예천 용문사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양벽면이 통도사 팔상도로 장엄됐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나눠 조성한 팔상도 중 4폭이 마주보고 걸린 겁니다. 불보 종찰의 용단에 국박이 소장하고 있던 밑그림이 함께 걸리면서 조선시대에 이뤄진 경이로운 대작불사의 비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중에서 큰 용단을 내려주셔서 전체 8개의 폭 가운데서 저희가 4폭을 빌려서 이번에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통도사 팔상도 밑그림과 함께 전시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 3월 6일까지 국보 2건, 보물 13건 등 모두 145건의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모은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을 엽니다. 337년 만에 산문을 나선 예천 용문사, 목각 아미타열의 삼존 좌상과 설법상 등 15개 사찰에서 대여한 54건의 성보로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 굳건한 신심으로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고 정진했던 스님들의 땀방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요약해서 진리의 표현을 대표해서 그리는 것이 이제 불하기 때문에 그린다 말도 안 합니다. 조성한다까지. 역시나 조선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의 보금강, 아니 그보다 더 다양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그 우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36대 집행부 스님들은
개막에 앞서 전시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숭유억 불의 조선시대 면면이 이어진 불교 예술은 이름 없는 수많은 스님들의 신심을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사찰음식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남김없이 챌린지를 입력한 뒤 빈그릇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함께하고 싶은 3명을 지목하면 되며 11월 한 달간 참여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합니다. 사업단은 또 다국적 스님들이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사찰음식에 관해 토론하는 토크쇼도 템플스테이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 지도법사 성화스님, 한국에서 출가한 인도 출신 도엄스님, 멕시코 출신 만화스님 등이 각국의 사찰음식과 문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철 식재료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사찰음식의 비법이 담긴 제로 웨이스트 사찰음식 동영상 시리즈도 템플스테이 유튜브 채널에 차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개선을 염원하며 자신이 쓴 책을 일본어로 번역 출간해 일본 현지에 대량 발송했습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파 스님은 불자들을 위로하는 전화 음성 편지를 모아 2년 전 펴낸 책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를 최근 일본어로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길을 일러주는 에세이 형태의 이 번역서를 일본 불교계와 마음을 나누는 차원에서 현지 유명 사찰과 중립대학 등 100여 곳에 각 20권씩 총 2,000권을 연합장과 함께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서로가 거리 두게 하고 서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 국제 간에는 더더욱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한일 불교 교류 차원에서 일본의 많은 불자들에게 수많은 불자들에게 다 보낼 수는 없지만은 일본의 유명 사찰 또 불교계 종립대학 이렇게 해서 한 100여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홍파 스님은 작년 이맘때는 관음종의 근본 경전이자 대승불교의 정수로 꼽히는 묘법 연화경을 번역해 풀이한 책을 출간해 당시 일본 불교계에도 80권을 보냈습니다.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으로 31년간 봉직하는 등 올해로 38년간 일본 불교계와 교류해왔고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징용 희생자 유골 반환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사가 운영하는 무산복지재단이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연탄과 쌀, 식품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산복지재단의 자비의 연탄 나눔을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 신축년 겨울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님들과 신도, 재단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한마음으로 양양군 6개 읍면지역 259사들을 대상으로 연탄 36,800장과 난방류, 쌀, 식품 꾸러미 등 모두 6,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전했습니다. 무산복지재단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역 주민이 부처님이라는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대종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를 불국정토로 구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평소 낙산사 주지이신 금복 정년 스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함께 나누고 돕는다면 그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연탄 나눔 행사도 역시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펼치고 있는 폭넓은 복지불사는 모든 이웃이 다 함께 행복해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해마다 우리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들장같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멀리 퍼져서 또 우리 양양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무산복지재단의 자비 실천은 지역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더 집에 계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 보조라든지 연터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더 뜻깊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지만 올겨울 좀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3천여 세대에 연탄 40여만 장과 쌀, 난방유 등 모두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성품을 지원해왔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천태종 인천 황용사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와 사찰에서 마련한 백미를 서구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황용사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재한 베트남 파주 불광사 주지 강여효 스님 등과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김치에 담겨 이 김치를 먹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용사는 1000포기의 김장 중 8kg 200박스는 백미, 백열 세포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고 인천 서구청에 기탁했고 8kg 150박스의 김장은 주한 외국인 불자와 독거 어르신 등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